안녕하세요. 닥터 제인 구독자 여러분. 수정희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벌써 더워지는 여름이 되기 직전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데요. 그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올려놨던 영상들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뵀던 환자분들의 케이스들과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들을 좀 올려놓고 있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런칭된 지가 1년이 채 안 됐고, 그 처방을 많이 한 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래된 약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뾰족한 답이 있거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러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환자분들에게 써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종합해서 일반화시켜서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제 진료실에서 뵈는 분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매주 뵙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때그때 맞춰서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구독자분들은 아마 되게 궁금하시고 모르는 게 많고, 또 새로운 약이 내 몸에 들어오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의사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찍기 전에 제가 이제까지 몇 개를 처방했나 저희 직원을 시켜가지고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개수를 한번 세보라고 그랬거든요. 했더니 제가 글쎄 3,000개가 넘게 처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필요한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용량을 조절해서 처방을 해오고 있고, 또 요즘에 오셔서 새로 처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또 1년, 2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처방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 데이트 드려서 구독자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요즘은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포함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건강에 관련해서는 최소한 닥터 JM에서는 가짜나 거짓 정보는 되도록이면 없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려면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162에서 48까지 뺐는데 55가 되었어요. 아니 왜요? 탈모, 머리카락 숱은 반틈이나 날아가고 마흔자루 맞은 탈모던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게 제가 사실 조심스럽게 마흔자루가 참 좋은 약인데 이런 탈모 같은 부작용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약을 좀 더 장기적으로 맞았으면 환자가 더 체중도 줄이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탈모나 장염이나 면역 저하 등으로 인해서 약을 길게 맞는 게 저도 처방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면역과 탈모 이런 것들은 재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직은 제품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은 집에서 비오틴 같은 것들 좀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머리를 잘 말려야 돼요. 이게 머리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에서 세균이 자꾸 생기고, 원래 모든 모낭에는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도 누른데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려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마를 때까지, 두피가 타는 거 아닐까 싶을 때까지 꼭 말리세요. 특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제가 미용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용실을 하진 않지만 또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흔자루를 조금 낮게 유지를 하시면서 식사 조절을 조금 더 포커스를 해보세요. 정제된 밀가루를 줄이고. 근데 탈모보다 지금 체지방이 훨씬 더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거면은 좀 빨리 써서라도 빼고 빨리 끊는 게 좋겠죠. 갈증이 심해졌어요. 이것도 부작용일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흔자루가 위장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순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장으로 자꾸만 혈류가 몰려가다 보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갈증이 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주관적인 증상과 상관없이 수분 섭취는 제가 항상 무조건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것, 그리고 수분 섭취 열심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로 5.0 시작했는데 작년 걸려서 하루 만에 1.5가 빠졌어요. 너무 걱정됐어요. 좋은 제품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5.0으로 쓰면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데, 제가 엊그제 제 환자분이 지금 아마 이 라이브 보고 계신다면은 저하고 이게 좀 텔레파시가 통하겠지만, 제가 오랜만에 환자분을 지난주에 이제 호주에 학회를 갔다 온 바람에 매주 뵀던 환자를 이번 주에 못 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5.0으로 조금 욕심을 내고, 너무 부작용이 없으셔서 5.0으로 조금 욕심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체지방을 빼려고 했다가 2.5로 맞을 때 잘 빠지고 계셨는데, 괜히 5.5로 바꿔서 그 주에 막 토하고 설사하고 장염이 너무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확실히 느끼는 건, 2.5는 효과가 미미하긴 해도 부작용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5.0은 효과는 좀 확실히 나타나는 분들이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5.0부터는 사실 정말 치료의 용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을 맞으면서 내가 부작용이 생긴다 하면은 그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또는 더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작용이 좀 없어질 때까지 기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을 때 살 빼겠다고 무작정 참고 그 용량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또는 노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 조심하세요. 살이 목표치까지 빠졌는데 체지방들은 아직 35%. 네, 그런 분 많아요. 근육은 적고 체지방은 높고. 그래서 체지방량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지방률이 높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대체 언제까지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사실 환자의 식습관이 좀 많이 좋아지고 운동이나 식단이 조금 습관화됐다 싶으면은 2.5짜리를 그냥 한 일주일 간격으로만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한 6개월은 오히려 근육 운동, 저보다는 근육 운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도록 의논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자로 2.5를 2달하고 5로 올렸는데, 저는 근육량은 500g 빠지고 체지방만 6kg 빠졌는데요. 65에서 57 됐는데 다음 달부터 5로 기간 늘려 맞고 끊어도 될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5로 올려서 이제 체지방률이 만약에 30% 이하로 떨어졌고 남자분이시라면 한 25% 정도 떨어졌다면 5보다는 2.5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 용량, 즉 목표 체중이 도달했을 때 끊기보다는 유지할 때에는 부작용을 최소로 하는 약을 써요. 우리가 살을 빼야 할 때는 효과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부작용을 감소하더라도 이 환자에게 조금 더 높은 용량을 써서 얼른 효과를 보고 부작용을 감소하더라도 체지방을 빼지만, 체지방이 이미 정상이고 내가 이제 유지를 하려는 목적인데 부작용까지 감소하면서 높은 용량을 쓰면서 내가 요요를 막는 건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틀렸죠. 그래서 저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환자분들은 가감없이 2.5로 낮춰서 그냥 유지해보자고 말씀드리고,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5 맞고 있는데 식욕 조절 너무 안 되고 5.0보다 맞을 때보다 더 많이 먹는데 하고 덜덜덜 떨고 오시거든요. 그래도 이게 체지방률이 많이 낮아져 있으면 우리 몸이요, 그렇게 몇 번 먹는다고 해서 예전의 몸처럼 체지방을 늘리지를 않아요. 이 체지방의 감소라는 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똑같이 과일을 먹었어도 체지방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사실 그렇게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욕이 늘어날까 봐 무서워서 이제 다 빼고 나서도 5.0, 7.5 이렇게 유지하시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의 위험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체지방률이 많이 감소해서 이제 끊을지 유지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선 지금은 또 5월이고 6월이고 먹을 일도 많고 이렇잖아요. 이런 기간에는 그냥 2.5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식습관도 괜찮고 운동도 잘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5월에 가정의 달이라도 크게 그렇게 무의미 없다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좀 40대 이전인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단약을 합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몸이 노화가 되고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45세 이후부터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저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약은 하지 않고 2.5로 10일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전문의약품은 우리 몸에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부작용의 리스크가 있거든요.
좋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잔잔바리로 깔아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 해도 내 몸이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는 부작용이 없다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의약품은 가장 낮은 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116kg 시작해서 2.5 한 달, 5.0 4주차 접어들었는데 97kg까지 감량했는데 다음 주 5.0을 맞아야 할지 7.5를 맞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 우리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답변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지방률이 중요하고 지금 체중을 많이 빼셔야 될 것 같아서 큰 부작용이 없으시고 하면은 7.5로 올리셔도 괜찮고, 또는 5.0을 맞았는데도 체지방이 잘 빠진다 그럼 굳이 올리지 마시고 5.0을 조금 더 유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지방률 40%면은 웬만큼 부작용이 없으면 단계를 빨리빨리 올려서 체지방을 빨리빨리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운자로가 참 신통방통하죠. 저도 지금 뭐 싹센다, 위고비, 뭐 펜터민, 저도 이제 비만 치료를 한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에 있을 때 갱년기 환자분들을 봤을 때부터 시작하면은 뭐 거의 한 17년째 이제 체중과 관련된 고민들을 의사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 한 번씩은 먹어봐요. 먹어보고 이 환자가 어떻게 느낄지를 좀 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획기적이라 하는 말은 부작용이 덜하고 효과가 좀 더 높고 건강에 큰 무리가 없이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위고비나 삭센다펜을 처방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서 이 GLP라고 하는 효과가 좋은 약을 못 쓰는 환자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마운자로는 그랬던 분들한테도 처방했을 때 큰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참 점점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다. 비만 치료에, 비만 그런 시장의 패러다임이 진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10ml짜리는 거의 쓰지 않아요. 7.5도 어쩌다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고도비만이고, 또는 저녁 때 계속 뭐 음주에 모임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 5.0 안에서 식단이나 다른 것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7.5에서부터 10.0까지 올릴 때는 분명히 약효만큼 부작용이 있으니까 내 식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리고 올리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 정제된 것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간이 하는 일을 힘들게 하는 음식들을 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안 빠진다 이러면은 당연히 용량을 올리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간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체지방이 안 빠진다 이러면은 우선 먼저 그 음식들을 제거해보고 용량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업무상, 직업상 또는 내가 생활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그렇게 정제된 식단을 철저히 할 수 없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용량을 올려서라도 좀 막아야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반드시 확인하면서 약을 쓰셔야 됩니다. 마운자로 9주차입니다. 64에서 56. 너무 잘하셨어요. 체지방, 내장지방, BMI 모두 정상 범위 내려온 49세 여성입니다. 최소 6개월로 단약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갱년기 나이여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해요. 오늘 사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다 찍어 나서 한 5월 초 중순쯤에 롱폼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댓글들을 다 정리해서 좀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20대, 30대 분들은 체지방률이 정상으로 돌아갈 마운자로를 테이퍼링 하지 않고 그냥 끊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에너지 대사가 괜찮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낮아지면은 사실 예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폭식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20, 30대 때 마운자로를 가지고 체지방을 많이 빼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경우라면은 저는 마운자로를 굳이 유지하지 않고 끊어보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보면서 식욕이나 체지방이 느는 걸 보고요. 선생님처럼 이제 갱년기 40대 중반 이후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체지방 1년에 800g씩 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확 끊기보다는 2.5로 낮은 용량으로 그냥 좀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2.5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뭔가 체지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때그때
여기 또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식습관이 또 예전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다 하면 얼른 2.5를 5.0으로 올려서 다시 절대로 그 체지방까지 가지 않도록 조절 이렇게 해주는 방향을 가고 있고, 또 2.5를 맞고 있으신 분인데도 부작용이 생겼다. 토하고 설사하고 그날따라 막 그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 주에 막 감기에 걸리고 면역이 안 좋다 이러면 또 2.5를 좀 끊고 1-2주 정도는 건강 관리를 하고 이렇게 단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좋은 건 마운자로를 맞지 않고 운동과 식단으로 체지방을 잘 유지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게 45세 이후는 그게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그 나이 아직 안 드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똑같이 먹어도 다음날 되면 살이 쪄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인 몸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마운자로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격을 이제 2.5를 한 10일 간격 이렇게 해서 지금은 55kg 이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체지방은 근데 저는 30% 이하로 떨어져도 참 안 내려가요. 저는 보기보다 체지방률이 높아가지고 마운자로를 중간에 한번 끊었더니 35%까지 올라가길래 그냥 '아 나는 안 되는 몸인가 보다.' 생각하고 2.5를 그냥 좀 꾸준히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5.0을 맞았더니 너무 몸이 힘들고 얼굴이 퀭해 보이고 환자분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해서 저도 5.0까지는 욕심부리지는 않고 있고요. 2.5 맞으면서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줄이면서 지금은 체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7.5 3달째이고 10으로 올리고 싶은데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단백질 수치가 기준 이하라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안 될까요? 아직 체지방률이 3.5입니다. 35입니다. 7.5를 그대로 쓰시고요. 식단을 보세요. 분명히 식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남겨놓은 것처럼 음식이 잘 안 들어가서 초절식하다가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어지러워 수액도 받고 충분한 지침주 일반적으로 계속 어지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은요, 그 체중이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체지방, 하나는 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체지방하고 물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물은 나트륨이겠죠? 왜냐면 나트륨은 항상 물하고 같이 다니니까. 자, 그럼 체지방은 어디서 오는 거죠? 당분이 과해서 남으면 체지방이 되잖아요. 그럼 자, 한 단계 올라갔어요. 당분과 소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우리 몸이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중에서 당분은 사실 다른 에너지원을 좀 끌어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이 쭉 떨어져도 우리가 막 어디 갇혀서 48시간씩 막 못 먹고 있어도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 나트륨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쪼끔만 하루 이틀만 나트륨이 안 들어가도 우리 몸이 산소압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막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고, 우리 몸에 그러니까 나트륨이 항상 물하고 같이 다니니까 물도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체소분들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또 어지럽고 막 이명도 들리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니까 이석증도 생길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사실 마운자로 때문이라기보다는 음식량이 줄면서 나트륨이 주니까 그로 인해서 물이 우리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풍선이 쭉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내 몸이 닝닝해져야 돼요. 자꾸 짜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때 나트륨이 안 들어가면 요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중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부종이 메인이신 분들이 체지방이 메인이신 분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제가 치료를 하는 편이에요. 체지방이 메인이신 분들은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인도 많이 잘 찾아드려야 요요가 안 오는 것 같지만, 대신에 막 갑작스러운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갑작스럽게 생명에 위험을 주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게 부종이 메인이어서 체중이 많이 는 분들은 약을 쪼끔의 차이로도 부종이 확 빠지면서 혈압이 확 떨어져서 막 어지러워서 쓰러지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부종약을 또 확 끊었더니 막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종으로 생긴 체중을 관리하는 분들은 사실 마운자로보다는 저는 혈압 관리나 혈액순환 관리, 또 나트륨 관리, 콩팥의 일을 좀 더 덜하게 해줄 수 있는 약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얘기예요. 어려워요. 자, 저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머리카락 계속 많이 빠지시죠? 왜요? 저도
머리카락 빠진다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계속 논문 보고 이제 제품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탈모가 원인이라는 게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재생에 필요한 성분들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빠지거든요. 특히나 마흔자루를 하면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으로 흡수되는 미세 영양소들이 다른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진다는 뜻은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도 다 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속도는 아니어도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탈모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모가 많이 생기고 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는 안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탈모야 뭐 사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내 몸의 세포들이 재생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암이나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영양 성분들의 보충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영양제들을 좀 잘 챙겨 드세요. 근데 너무 시중에 이것저것 영양제가 많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모도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원인들이니까 단백질이나 영양제들 집에 있는 것들 좀 B군들이 좋거든요. B군들 좀 열심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노이로제 걸리시죠. 자, 위고비로 마흔자루에서 갈아타는 건 사실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위고비는 GLP-1 하나가 들어있는 성분이고 게다가 논문을 보시면 뇌로 가는 기전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토하거나 위장 불편감을 훨씬 더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흔자루는 체지방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뇌로 가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체지방으로 가서 살을 빼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위고비를 맞으면 식욕 조절이 더 잘 돼서 선생님 저는 위고비 맞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위고비와 마흔자루의 기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흔자루는 뇌로 가는 양은 적어요. 그렇지만 음식이 먹히긴 해요. 위고비보다는. 그렇지만 막 많이 먹히진 않거든요. 당연히 걔도 시상학으로 가서 식욕 조절하는 주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신에 얘는 체지방으로 가서 일하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체지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명도 마흔자루에서 위고비로 옮겨간 환자는 없습니다. 위고비를 맞다가 마흔자루로 옮겨간 환자들은 많지만 근데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또 3가지 복합 제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써보면서 논문으로 봤을 때는 마흔자루보다 또 더 획기적인 약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정말 편하게 체지방이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마흔자루를 쓸 일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좋은 비만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흔자루로 체지방 감소가 계속 안 된다고 하면 1번 확인하셔야 되는 건 식단이에요. 식단에서 간이 일을 하게끔 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마흔자루가 아무리 옆에서 일을 해줘도 들어온 거 네팅하지 나 몸에 저장된 체지방을 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흔자루조차도 안 맞고 지금 이렇게 2-3주 지냈었으면 내가 체지방이 더 늘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흔자루를 맞고 있는데 체지방이 줄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안 맞았을 때는 엄청 많이 늘었겠다. 왜냐면 마흔자루의 기전은 그 기전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서 딴 일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화학 구조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얘가 약이 들어와서 나는 안 맞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기전은 정확히 우리 몸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흔자루 맞아도 가당 음료 조절 안 돼요. 음식은 마흔자루 시작 전에 조금 먹고 식단도 나쁘지 않아서 제가 안 빠진 이유가 가당인 것 같은데 단 거 못 먹게 만드는 약 없나? 이거 아까 방금 오후에 쇼츠 올리기는 했는데 세로토닌 뇌에는 먹어 안 먹어 이렇게 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군데에 그 식욕 조절 중추들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복잡해요. 뇌를 그래서 비만 약을 공부할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게 어떤 신호를 주는지 이런 것까지는 다 공부해야 될 만큼 뇌에서 식욕과 관련된 중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비약 먹는 거 또는 뭐 세로토닌 계열 먹는 거, 싹센다펜 맞는 거,
마흔자로 맞는 거 이거 전부 다 뇌에 있는 다 기전이 다른 데를 가서 건드려서 약을 조절하거든요. 식욕을 조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흔자루를 맞는데 달달한 거는 땡겨 이거는 마흔자루가 하는 그 포인트에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으로 인해서 식욕이 조절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사가 잘 판단해서 그런 컨비네이션 치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흔자루대로 맞는데 달달한 음식이 조절이 안 되면 결국 식습관 조절이 안 되면 마흔자루를 끊으면 무조건 요요가 오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의 조절이 되는 기간을 벌어주는 게 마흔자루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달달한 게 계속 땡긴다 하면 마흔자루를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기전의 약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5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건 제가 사실 7.5를 웬만해선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5.0으로 되도록 쓰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또 7.5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뇨가 있거나 굉장히 체지방률이 높고 또는 반복된 다이어트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5.0까지 써도 식단을 아무리 해도 체지방이 밀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7.5로 올려서 체지방이 좀 빨리 빠지고 나면은 또 그때부터는 5.0으로 내려도 좀 더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어요. 마흔자루 투여하고 빈맥이 생겼는데 투여 전보다 20에서 30배 정도 빨라졌어요. 수면 전 중에도 유전자 성실은 마흔자루를 투여하고 빈맥이 생기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흔한 부작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과 진료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임이 체지방을 빼는 약은 아니에요. 마흔자루 체지방이 너무 안 빠져서 문자임 구입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문자임을 제가 만든 건 체지방을 더 빼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흔자루를 맞으면 위벽이 자꾸 헐게 되고 또는 흡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또 장의 환경이 나빠져서 장내 세균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피부 질환이나 히스타민 분비량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제가 만든 거라서 이거 살 빠지는 걸로 생각하셨으면 정말 그 기전 아예 없어요. 문자임은. 네, 일라이님들과 참 똑똑한 과학자들을 많이 채용하신 것 같습니다. 56.6kg에서 2.5, 5배, 53.1배인데 체중감률은 36%입니다. 네. 체중이 낮은데 체지방률이 높으신 분이 마른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사실 한 5kg 이 정도, 3kg에서 4kg 이 정도 체지방이 빠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전문의약품에 기대지 마시고 근육을 늘려서 체지방률을 낮추는 방법이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아요. 물론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지만 같은 체지방량이라고 해도 이제 근육이 많아서 22%인 사람이 있고 같은 체지방인데 근육이 작아서 34%인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쨌든 30%가 넘으니까 그 건강에 위협은 되지만 그렇다 해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체지방이 이만큼 있었던 분이 이만큼 있었고 근육이 너무 작다 이러면은 마흔자루를 막 더 올려서 이 쥐어 짜내면서 체지방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올려서 건강을 더 유지하고 체지방률을 좀 낮추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치하면서 스쿼트 했냐. 스쿼트는 50개 하시면서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가 이제 근육이 형성된 거거든요.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20개씩 더 하시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 싶을 때까지 20개씩 더 하는 걸 매일매일 3개월 이상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깁니다. 저도 못 그러고 있고요. 저는 못 그러지만 환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PT라도 하고 있거든요. 179에서 186 시작해서 마흔자루 주사 17kg 감량했습니다. 식단 저탄고지로 86 간헐적 단식.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곰방드님. 이런 분이야말로 약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흔자루를 조금 장기로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잘 커버하고 서포트만 하신다면은 진짜 한 10년은 건강하게 단축하셨을 거예요. 부작용이 없고 체지방 감량률이 높으면 그냥 계속 그 단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70대 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대 분도 쓰시는데 대신에 70대 분들은 마운자로를 쓰시면서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장약들을 좀 같이 겸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의 환경이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우리 장이 70년을 썼으면 얼마나 안이 더럽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마운자로 같은 약이 탁 들어가면 가뜩이나 더러운 고무 호수가 아닌데 그 안이 호수가 이렇게 느리게 가니까 더 더러워져서 안에서 막 안 좋은 물질들이 막 분비되니까 70대 어머니들은 막 더 어지럽고 두통도 있고 부작용이 더 생긴 초반에는 그런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60대, 70대 이후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옆에 내 주치의를 두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시면서 하는 게 70대 때 건강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삶을 살게 되셔서 너무 기뻐요. 이런 말씀 주시면 너무 저도 기쁘답니다. 마흔자로 순차적으로 맞았고 초반부터 살발점이 160, 85 치정 너무 잘하셨어요. 운동도 식단도 하고 있는데 유지만 되고 있어요. 10ml 용량 4달째를 하고 식단도 운동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간에서 항산화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간의 기능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식단도 제대로 하고 있고 맞는 날짜도 딱 정확히 맞추고 있는데도 10ml 정도까지 쓰는데도 체지방이 안 빠지고 유지된다. 이러면 사실 체지방이 완전 정상이시면 절대 빠지지 않겠죠. 얘는 체지방이 높아야 빠지는 애니까. 근데 아직도 체지방이 30%가 넘고 정제된 것도 많이 줄이고 있고 용량을 10ml까지나 쓰고 있는데 체지방이 안 빠진다. 그럼 저는 제 환자 같다면 호르몬이나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다른 원인을 빨리 찾을 것 같아요. 저도 2.5 2달째인데요. 한 7kg 빠졌는데 너무 음식이 안 땡겨서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아진 것 같아 걱정이 되고 한 주 쉬고 싶으면 식단을 늘렸어요. 운동도 매일 공복술로 러닝하시는데 15일 정도 몸무게 변화가 없어요. 체지방인지 부종인지는 모르겠지만 2.5로 7kg 정도 빠졌는데 기초대사량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 안 먹힌다. 이 약은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효가 있을 때는 너무 안 먹히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경우에는 전 2.5도 10일 간격으로 늘려서 맞으시고 음식이 어느 정도 먹혀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2.5로 하고 음식도 덜 먹고 있는데도 몸무게 변화가 없다. 근데 체지방 아직도 높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살며시 5.0으로 좀 밀어서 올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채팅이 정말 제가 사실 되게 컴맹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에 있었던 댓글을 보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 거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정상 체중에서 2.5 한 달 맞고 7kg 뺐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식욕이 폭발해서 하루 종일 폭식을 해요. 2.5 효과 없어서 5.0 올렸는데도. 자, 하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식욕 조절의 메커니즘에 불균형이 생긴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인한 체중의 증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마흔자로보다는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약재들을 적절히 잘 컨비네이션 하거나 용량을 적절히 써서 조금 6개월이나 1년 정도 쓰시면서 폭식증을 해결해야 돼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식으로 더 기분을 보상하려고 하는 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내 몸에서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기전이거든요. 이런 때는 마흔자로보다는 처방약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나 5.5 내가 만약에 체지방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2.5나 5.0을 쓰시면서 이제 식욕 조절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체지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컨비네이션 하는 게 좋고 저는 갱년기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사실 세로토닌이 같이 저하되면서 음식으로 기분을 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맛이 없었던 음식들 도너츠나
컵케이크 이런 것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맛있어지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에스트로겐이 세로토닌과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보상하려고 그런 음식들이 땡기게 뇌에서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마음자로는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쓰지만 세로토닌 계열의 처방약도 좀 같이 쓰고 또 그 나이 때에는 혈액순환도 잘 안 되니까 혈액순환 개선제도 같이 쓰면서 체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안 보여서 이제 됐다. 저는 2.5 8펜 5.0 2펜 맞고 있습니다. 163cm, 70, 67, 7kg 빠졌어요. 주일 기로 잘 빠지고 있는데 제가 갑상선 유두암이었거든요. 작년에 반 절제해서 맞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맞아도 될까요? 네, 그냥 사실 갑상선암, 췌장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모두 전문의약품은 다 부작용들이 있고 위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모니터링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갑상선암이 생기고 이걸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췌장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지방률이 건강을 훨씬 더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빨리 맞고 빨리 끊고 그 사이사이에 갑상선 초음파도 하시고 저는 3개월마다 이제 갑상선 피검사를 환자분들하고 꼭 같이 하거든요. 간 수치랑 호박분해랑 이런 것들은 좀 보면서 치료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뾰족한 답은 없어요. 주치의가 판단해줘야 됩니다. 주치의가 봤을 때 이 환자가 갑상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고 체지방을 빼는 건 훨씬 더 건강에 덜 위협되겠다 하면 쓰면 안 되고 주치의가 봤을 때 이 환자는 지금 갑상선암이 아니라 체중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더 높겠다 하면은 빨리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약을 써서 살을 빼주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오늘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네. 2.5 맞고 있는데 첫 2개는 잘 빠졌는데 3개째 다 안 빠지네요. 이거는 안 빠지는 이유는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한 2주 정도는 조금 쉬시는 게 좋아요. 수술하거나 내시경을 하거나 외부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이 위장 운동 능력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한 2주 정도 지나서 위장이 조금 원래로 잘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댓글들이요. 예전 라이브 때보다 아주 이제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영상들의 이제 댓글에 답변, 영상들이 답변이 되시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그 라이브에서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치료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환자 케이스 이제 많이 빠진 환자분들, 뭐 당뇨가 좋아진 환자분들, 남자 복부 비만 환자분들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결과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답변 못 드린 분들 댓글 남겨놓으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기 전에 봐서 또 댓글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세요. 감사합니다.